배웠죠? 듣고 있나요? 기존에 배웠던 거 앞쪽에 항등식하고 연결돼서 내용이 설명된 게 있어서 짜증날 거예요. 항등식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왜 우리 지금 문제 풀다가 보면 바로 직전에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을 끌고 와서 점 하나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중점 같은 거. 그래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배운 거랑 둘을 엮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멀리서 끌고 왔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인 항등식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억을 잘하는 학생은 쉽게 느낄 거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그거를 잘 공부를 덜 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렵겠죠. 항등식에 끼어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새로 배우는 게 하나 있고 기존에 배웠던 건데 그게 다시 나와서 어렵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항등식하고 엮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피처링이죠. 이렇게 이름을 줘도 될까요?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 항등식이 피처링한 거예요.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냥 직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얘를 L1, 얘를 L2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둘 사이에 이런 교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거를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해진 점. 얘의 이름이 정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이론상 무한대로 많아요. 이론상. 왜냐하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점을 지난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지난다는 거 하나밖에 없고 뭐가 계속해서 다르죠? 기울기가 달라요. 이 노란색 선들마다 다 기울기가 제각각인 거죠. 다 다른 애들이에요. 유일하게 공통점은 이 정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일반형이라는 형태로 만약에 본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하고 이 직선을 여기까지 됐죠? L2를 얘랑 다르다라고 하기 위해서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퀄 제로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점이라는 값에 x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x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x1, y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점을 x 값과 y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0 되는 거죠. 왜냐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점은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반형으로 나타냈으니까 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만 집어넣으면 얘만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 식을 완벽하게 만족을 해요. 얘 0이죠. x1하고 y1 집어넣었으니까 0입니다. 이해됐어요? 플러스 a 프라임 x1,
B 프라임 Y1 C 프라임 얘도 뭐 얼마예요? 0이죠. 이 점을 넣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또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붙여도 이 답은 언제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항등식 표현.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항등식 표현인 거죠. 우리 책 거기 다시 볼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이거를 표현을 예쁘게 사실 x1하고 y1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 숫자 계산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그냥 이거 0이고 얘도 0으로 보여요. 따라서 얘를 직선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꼴 제로라고 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이 k 값에 이 k 값이 결정하는 건 뭘 결정하는 거야? 얘랑 계산이 되는 기울기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이 다양한 기울기가 k 값에 의해서 표현될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항시켜서 y에 붙어있는 걸로 나누게 되면 기울기가 탄생을 할 텐데 그 기울기 값이 k 값에 의해서 다양하게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항등식 형태라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1과 y1만 집어넣으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원래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왜 이렇게 표현되냐? 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될 거기 때문에 왜 항등식이 돼? 여기도 0이 될 거고 여기도 0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 왜? 기울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K에 의해서 기울기가 정해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말을 앞뒤를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관점만 달리하면 오케이? 관점을 달리하면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어떤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 꼬이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관점을 달리.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정점이 아까 뭐였죠? 두 직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이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같은 말이긴 한데 정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직선 하나 여기다 쓰고 덩그러니 쓰고 나머지 직선 하나는 K랑 곱해서 쓰고 그러면 이 K 값을 결정을 해야 직선이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요 점 말고 요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무수히 많은 노란색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점 하나만 채워 넣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특정한 직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을까요? 좀 말이 아다르고 어다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1025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직선. 수민아, 뭐 생각하니? 응? 무슨 생각하세요? 수민이가 이렇게 재밌는 아이인데 요새 가면 가서 알고. 뭐라고 그러지? 생각보다 뭔가에 생각이 많아. 이게 뭐라 하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뭔 뜻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얘가 뭘 뜻한다? 이 멘트 오랜만에 보는데 m의 항등식이라는 거죠. m 값에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재영이 이거 기억나? 이렇게 됐던 거 항등식에서 맨날 지겹도록 봤던 표현? 그쵸? 따라서 m의 항등식이니까 따라서 뭐로 정리해야 돼? 영으로 정리해야 되구나가 생각나야 되죠. 이게 항등식 형태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했던 거. 그러면 항상 P를 지날 것이다. 해봐야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M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M으로 정리하면 여기랑 M이 있으니까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나머지 떨거지들은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니까 이 값도 0이 돼야 되고 이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X 값으로는 마이너스 3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Y 값으로 4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요? 그래야 얘가 0 되잖아요. M 값에 관계없이. 따라서 점 P의 값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 점이 P를 지난다. 점 P. 요거. 여기까지 됐죠? 이때 나한테 원하는 건 뭐야? 선분 OP의 길이니까.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죠. 그쵸? 그럼 OP의 길이, 암산도 가능하겠죠? 선분 OP의 길이 얼마입니까? 5. 왜 5야?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봐. 왜 5예요? 여기 X값 마이너스 3, Y값 4죠. 점 5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점 P가. 그치?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잖아. 이거 뭐예요? 직각삼각형. 여기 밑변 3, 높이 4. 3, 4, 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5. 이해되십니까? 네, 전형적인 피타고라스 숫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5다. 항등식 계속해서 나와서 좀 짜증날 수도 있다. 이거 끝났는데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힘든 부분이 뭐예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벗어난 게 아니죠. 못 벗어난 거죠. 계속 나와요. 이렇게 문제, 항등식이 직선하고 엮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문제가 뭐야? 이거야. 오늘의 핵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 항등식 표현으로 만들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그 중요 표시도 돼 있잖아요. 1028번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요게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새로 나온 유형이니까. 중학교 때 없던 두 직선.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꼴 제로와 또 다른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라는 두 직선의 얘의 교점을 지나고 또 어디도 지나? 1,1도 지난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은서 졸지 말고 여기까지 됐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거는 항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점 하나를 더 줘야 확실하게 그 직선이 결정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점 하나를 더 준 거죠. 여기다.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로 표현한다? 항등식 표현을 쓴다. 항등식 표현을 쓴다. 어떻게? 이렇게 2x 마이너스 3y 빼기 1 더하기 k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아직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정해주는 것이 뭐예요? 얘가 1,1을 지나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 빼기 1 더하기 k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1, y에다가 1. 얘는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값이 0이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2x 없어지죠? 0.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6하고 플러스 5 이걸 제로. 따라서 y는 1이라는 직선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직선이 이건 거예요. y는 1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다? ax 플러스 by 빼기 1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y 빼기 1 이꼴 제로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y는 1이라고 구해졌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이쪽으로 이항해줬어. 이렇게. 그럼 x자리는 사라져야 되니까 a가 0이어야 되고 y 앞에는 1이 붙어 있으니까 b 값은 1이고.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올 거다.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100%예요. 확률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와 다르게 처음 등장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안 빼요. 절대 안 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왜 너무 힘들어? 뭘 했다고 힘들어 이씨. 됐어. 우리 내일 몇 시지? 여기서 내일 학원에 못 오는 사람이 지우 하나인가? 네. 나머지 다 올 수 있나요? 얼마큼 남았는지 보고 좀 더. 내일 다 끝날 수는 있는데, 야 그럼 하나만 더 하자. 요거와 관련된 거 유형 16번 유형 16번으로 넘어가.
우와. 유형 16번. 아 이거 어차피 같은 항등식이니까 인마 이어서 새 거 설명 안 하고 똑같은 건데. 일사분면이 지나니. 그것도 싫어? 네. 야, 어디 지나요? 가만히 좀 있지. 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두 직선. 아 이거보다 그 위에 있는 거 설명 좀 해볼게. 야 가령 y-b 이퀄 m에 x-a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그치? 그럼 이거 뭐예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m 값에 무관하게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즉 뭐냐면 x 값이 a이고 y 값이 b이면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잖아요. 이 식 자체가 즉 항등식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걸 재해석하면 따라서 이거 왜 이래? 따라서 이 직선은 x값 a, b를 y값 b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다? 무조건 a, b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내 말 이해?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고 해봐. 기울기를 안 줬어. 그쵸? 그럼 기울기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구하더라도 1,2를 지나는 직선 자체는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떤 직선이야? y-2 이퀄 m의 x-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게 항등식이니까 무조건 1,2를 지나는 거거든. 기울기만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기울기는 다른 방법으로 구하더라도 직선은 일단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전에 배웠던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예요. 항등식 원리고. 내 말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그걸 활용한 문제가 뭐냐면 1059번이죠.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퀄 제로가 이 둘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만나도록 해주는 하나는 은수야 조금만 버텨. 자꾸 눈 감지 말고.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얘도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 아까 그거랑 똑같이. 왜냐면 항등식이 핵심인 거야. 직선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새로 배우는 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봐봐. 얘를 m값이 이렇게 m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그래서 m으로 정리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x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m 값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애예요? 4,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직선은 m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가 무조건 4,3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직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약간 그림으로 보면 매우 쉽게 풀리는데 두 번째 직선은 4,3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 4, 여기 3, 이 점을 무조건 지나. 4,1을 무조건 지나고 첫 번째 직선은 내가 그리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직선은 뭐예요?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2하고 이쪽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직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첫 번째 직선 L1. 두 번째 직선은 요점을 반드시 일하면서 어디서 만나야 돼요?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선이 두 번째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흰색하고.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려면 이 직선은 요 라인 또는 이 라인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림상. 이걸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2, 4분면에서 만나요. 반대쪽으로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4, 4분면에서 만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를 지나야 이 m값은 1, 4분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여기 있는 점 0,2에서 만날 때의 m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쵸? 얼마의 m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0,2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y값에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퀄 제로. 따라서 m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지날 때 m값은 4분의 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2,0을 지날 때 2,0을 0에서 만날 때의 m값은 2,0을 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y값에 0 집어넣으면 플러스 3 이퀄 제로니까 따라서 그때 m은 2분의 3인 거예요. 오케이? 이때 m은 2분의 3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m은 중요한 건 여기를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y축 자체 또는 x축 자체는 4분면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서 딱 만나면 안 되고 그거를 즉 포함 안 시키고 4분의 1에서부터 2분의 3 사이에 어떤 값이어야 된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정확하게 4분의 1이 되면 이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4분면에 포함이 안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 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값 사이에 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갖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박지영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우 알아들어요 이거? 이 문제 풀고 이거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네. 어디 파트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m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4,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직선은 내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y좌편 2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해서 이 흰색은 그린 거예요 내가. 저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요거?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여기서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거지.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지날 때, 즉 여기서 만날 때, y 절편에서 이 흰색의 y 절편에서 만날 때랑 이 흰색의 x 절편에서 만날 때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아. 일사분면에서 만날 거다 이거지. 그래서 맨 끝점 두 개를 계산을 할 거야. 아. 그래서 0,1 때는 그러면 m이 얼마냐? 맨 끝에가 4분의 1이다. 2,0에서 만났다 m은 얼마냐?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값 사이에 껴 있어야 된다. 아. 이해됐어요? 네. 여기 같다는 왜 안 들어가느냐? 같다가 들어가면 y축이나 x축 자체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건 3분면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 걔는 빼줘야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일단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거 한 개씩 풀고 끝내십시다. 3개. 문제 3개. 왜? 그거 싫어? 어? 그렇게 가고 미치겠다. 박재영, 너 내일 까먹지 말고 와. 7시 네.